이동형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세 번째 회의가 열리는 날인데요. 최종 후보자 2명을 오늘 압축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걸 보니 합의가 되지 않은 것 같고요. 언제 끝날지 보도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여당인 민주당은 오늘을 법 개정 데드라인으로 잡았죠. 야당 입장이 궁금해집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중입니다. 예, 원래 월요일 날 나오시는데 네네. 월요일 일이 있어서 빠졌어요. 일이 있어 빠졌습니다. 예, 이재정 의원이 많이 섭섭해했어요. 예. 저도 그때 나왔으면 하고 했는데. 예. 공수처는 뭐 아직 안 끝났고. 네네. 예, 뭐 전해드린 건 없으십니까? 오늘 뭐 3차회인데요. 예. 저희들도 뭐 잘 되길 바라고 있는데. 예. 뭐 자꾸 여당 쪽에서는 저희들이 지연책을 쓴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예. 저희들이 뭐 지연책을 쓸 이유도 없고. 예. 여당이 왜 저렇게 조급한지 모르겠다. 예. 오늘 3차, 지난 13일 날 2차회가 있었고. 예. 그때 이제 속도를 내자는 척과 또 여러 가지 신중하게 좀 더 검토를 하자는 척이 양쪽에 대립됐는데. 예. 그리고 3차회를 오늘로 잡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16일 그제 대변인이라든지 각종 의원들이 나서서 3차회 오늘이 마지막 데드라인이다. 예. 무조건 오늘 마지막 회의가 돼야 된다. 예. 더 이상 물러나서는 안 된다. 예. 물러날 수도 없다. 예. 이렇게 치고 나왔습니다. 예. 뭐 저희들이 보기로는 누가 보이지 않는 힘인지 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뭔가 작용한 거 아니냐. 저희들은 시간 끌기 한 게 정상적인 과정이다. 지난 13일 날 2차 회의에서도 그 관련 자료들이 이틀 전에 나서 실제 검토할 수 있는 시간 하루밖에 없었고. 예. 거기에 대한 추가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검토할 수 있는 또 토의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가지고 오늘 잡았는데 갑자기 그 중간에 무슨 데드라인이 이렇게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저희들 이제 생각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공수처법을 통과시켰으면 예. 나머지 관련해서는 공수처장 임명 관련해서는 공수처 추천위원회, 처장 추천위원회 거기에 어느 정도 맡겨야 되는데 그것도 못 기다리고 그냥 뭐 며칠 6일이나 18일 날 이렇게 일정을 제시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하다. 예. 우리의 권한을 벗어난다. 예. 어느 정도 독립성을 보장했으면 그쪽의 독립성도 보장을 해주고 어떤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좀 공수처장을 좀 세밀히 판단해서 정말 공정한 인물이 된다면 저희들도 왜 반대하겠습니까? 예. 어쨌든 야당은 조금 더 시간을 달라 좀 천천히 보자 이런 입장인데. 네네. 그럼 현실론으로 가서요. 네네. 만일 오늘 합의가 안 돼서 그럼 여당이 지금 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으니까. 네네네. 비토권을 삭제하는 법을 강행을 한다면. 네. 그때는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어떤 카드가 없으니까. 지금 카드 없죠. 예. 자기들이 180도 이거 200석에 육박하는데 예.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사실 국회는 협치라 소수당을 보호하는 협치의 어떤 그런 개념이 되는데 지난번에 임대차 3법이라든지 예. 이런 관련해서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이 민주당 여당에 대해서 좀 어찌 보면은 약속이나 이런 어떤 것을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걸 어떤 배경에 깔고 있는 것은 지난번 공수처법 반대될 때 저도 사실 엊그제 못 나온 것이 공수처법 반대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해서 재판한다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예. 그때 공수처법 통과할 때 이 민주당이 뭐라 했습니까? 여당이 뭐라 했습니까? 청와대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 야당한테 비토권 2장이 있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 그래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킨다. 그리고 이거이 민주적이다 이렇게 주장해놓고는 이제 와서 다시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법 개정하겠다. 예. 뭘 믿고 약속하겠습니까? 옛날에 최근에 또 지난 4월 4.15 총선 때는 비례대표 안 내겠다고 약속해놓고 또 냈고 또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재보궐선거 심각한 하자가 있을 때는 후보 안 내겠다 해놓고 대통령도 약속하고 당원도 약속하고 그래서 또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약속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저희들은. 아니 그래서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충분히 네네. 이해는 되는데 예.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이 없다면은 그 비토권도 사라지니까 그러죠. 지금 뭐 당에서 추천한 사람을 제외하고 네네. 법무부 장관도 추천한 걸 제외하면 네네. 그러면은 뭐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인물이라든가 또 뭐 검사 출신 후보라든가 이런 사람 2명은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현실론적으로 네네.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세요? 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3명이 이제 추천됐고요. 예. 또 대법원에서 1명이 추천됐고 예. 뭐 법무부는 관계 좀 한 4명 정도 추천돼 있기 예, 때문에 예. 뭐 여야가 관계 없다면 예. 그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파악해서 예. 자료를 충분히 예. 정말 어느 정도 지금까지 어떤 전력이라든지 또 전문성이라든지 또 어떤 공정의 이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합당하다면 그중에 2명은 고를 수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좀 지켜보고요. 네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당 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논란에 대해서. 윤 총장이 논란을 불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럴 마음이 없다면 본인이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낙연 대표가 윤 총장 거취를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 네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추미애 둘 중 하나를 대통령이 선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네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두 사람 다 어떤 지적이 정확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내년 6월까지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능한 임기를 특별하게 위법이라든지 예. 무슨 하자에 어떤 뭐 여당을 수사했다 해서 이렇게 함부로 자르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예. 또 두 번째 우리 뭐 최근에 문화일보에서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해보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58%고 예. 이 사퇴를 시켜야 된다는 게 33%에서 거의 한 25%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국민들도 상당히 그냥 그대로 유지하라는 측면이 강하고요. 예. 그와 플러스 지금 현재 이낙연 대표도 뭐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낙연 대표도 윤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동안 여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어떤 수사를 해왔다. 또 여당에 대한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는 것에 대한 불편한 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관점이라면 아니 검찰총장이 여당 야당 관계없이 어떤 독립적인 검찰의 관점에서 중립적인 검찰의 관점에서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그 수사를 해야지. 그러면 야당한테 불리한 수사는 하고 여당한테 불리한 수사는 하지 말라는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 그런 관점에서 예. 이낙연 대표도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이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쨌든 그 두 사람의 갈등과 대립으로 국민들이 상당히 피곤해하고 있는데. 그러죠. 지금 의원님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임기를 보장하는 게 맞고. 그럼 네네. 어떻게 네네. 추 장관이 물러나야 된다. 그건 대통령이 인사권자니까 책임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인사권자는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자는 또 대통령이고 예. 추 장관에 대한 인사권자도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과연 누가 더 문제가 있느냐. 예. 추 장관이 예를 들어서 검찰 지휘권을 2번이나 뺐고 또 특활비 조사도 하고 최근에는 뭐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법도 하고 사실 국민들이 많이 볼 때는 예.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검찰총장보다는 추 장관이다. 예. 추 장관은 물론 여권을 수사하는 이런 불편한 입장에서 그걸 대변하고 나섰겠지만은 국민들이 볼 때는 추 장관이 훨씬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 판단의 선후 여부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이 뭐 결정권자니까 판단하겠죠.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에서 위법이 드러난다거나 혹은 윤석열 총장의 아내나 장모의 위법성이 드러나면 그때는 뭐 물러나야 된다. 예, 검찰총장으로서 위법 사항이 드러난다면 그건 당연히 알겠습니다. 방금 박성중 의원이 문화일보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론 여론조사한 것은 문화일보가 엠브레인에 의뢰해서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입니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꼭 해야 돼가지고. 해야 되니까. 예. 예. 재보궐 이야기도 좀 해보죠. 자, 일단 뭐 가덕도 문제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부산에 약간 올랐다고 합니다만 네네. 전체적으로는 국민의힘은 부산에서는 조금 선전할 거라고 해서 하는 것 같고 다만 서울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보는 것 같은데 네네네. 서울시장 감염평에 오르내리는 후보들 뭐 유승민 전 의원 또 오세훈 전 시장
뭐 넓게 야권으로 봤을 때 안철수 전 대표까지 네. 이 세 명 다 서울시장 안 나간다 이렇게 선언해 버렸거든요. 그분들이 뭐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예. 뭐 서울시장보다는 대권이다 이렇게 항상 뭐 주장했지 그렇습니다만, 않습니까? 예. 항상 작은 거보다는 큰 걸 해놔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그거는 정치적인 뭐 레토릭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야권의 후보가 좀 많아야 예. 또 이게 좀 좋죠. 저희들은 야권의 후보가 많아야 됩니다. 예. 뭐 우리 당의 후보뿐만 아니라 예. 당 외 인사도 많아야 서로의 어떤 통합되는 어떤 이미지도 있고 여러 가지 국민들이 볼 때는 느낌도 있고. 예, 서울로 뜰 것 같습니까? 뭐 부동산 이슈로는 국민의힘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서울의 여론조사는 거의 비서 아주 박빙입니다. 그렇지만은 서울 시민들이 잘 판단할 것이다. 우선 저희들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전임 시장의 성추행 사건 아닙니까? 예. 그리고 성추행 사건 이런 게 일어나면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 안 내겠다고 대통령도 약속했고 당헌도 있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을 믿겠느냐 이런 걸 어떤 시민이 판단할 것이고 두 번째는 박원순 전 시장이 10년을 했습니다. 그 10년의 서울시정이 과연 잘 됐는지 조금 있으면 뭐 여러 가지 결과가 많이 나올 겁니다만은 그걸 보고 판단할 것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방금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가 추진한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예. 세금 정책 또 뭐 대북 관련 이런 정책까지 해서 과연 서울 시민에게 얼마 많은 그걸 줬는지 이런 거 평가한다면은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인물만 제대로 뽑으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자신하시는 겁니까? 뭐 자신 있다. 항상 모든 것은 자신이 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가덕도 저는 이슈는 뭐 어때요? 또 서울시 시당의 연장입니다. 예. 예. 부산 가덕도 이슈는 참 저희들도 참 어려운 애매한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 또 내부에서 부산권, 경남권 사람들은 무조건 그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TK는 반대하겠죠. TK도 대구권, 대구 경북권은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또 이게 지금까지 뭐 한두 번 문제됐던 것이 아니고 옛날 오태우 대통령 때 좀 문제가 되었다가 그다음에 MB나 박근혜 대통령 때 가덕도하고 또 밀양 쪽에 거기 대안이 선택됐다가 결국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예. 이제 와서 다시 또 정부 여당이 이렇게 가덕도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가덕도를 반대하면 그럼 부산이 문제가 있고 선거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만약 정부에서 가덕도로 확정을 한다면 저희들도 적극 협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저희들 참 아쉬운 것은 정부가 또 현 민주당이 청와대가 지금 시기에 이렇게 아주 미묘한 현안 사안을 끌어내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3, 4개월, 한 4, 5개월 후면 새로 판이 바뀌는데 그때에도 늦지 않은데 이런 앞으로 10년, 20년 걸리는 대단히 중대한 사업을 보궐선거를 낳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은 선거용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거용이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얘기를 했어요. 뭐 유승민 의원도 한 것 같고. 근데 당내에서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저희들 재선위원 내부 회의도 있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내부적으로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반대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가 상당히 강하다. 이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이명박 박근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 다스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원래 국정원에 들어갔다 걸리지 않으니까 특활비 들어갔다 걸리지 않으니까 다스까지 들어가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최순실 관련이라든지 기타 적폐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다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면 이 정부의 프레임에 끌려 들어간다. 그런 게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두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들이니까. 그래도 우리 소속의 또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반대로는 입장이 굉장히 더 강하고 또 일부에서는 이왕 이렇게 된 이상 어느 정도 틀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일부 이야기도 있습니다. 언론 보도 봤더니 김종인 비대위원장 앞에서 그거 사과할 거면 탄핵 찬성한 것도 사과해라. 뭐 이렇게 얘기까지 나왔다는 보도도 있던데. 그거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여하튼 우리 내부에 상당히 찬반 양론이 있는데 반대 기류가 상당히 강합니다. 저희들이 재선 위원들 모임에서는 훨씬. 그러면
사과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소위 말하는 뭐 친박 개파 뭐 이렇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예. 우리 당 전체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노선이라든지 프레임 이런 차원에서 너무 여당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 여당이 파놓은 함정에 우리가 끌려 들어간다 이런 차원입니다. 예. 지금까지 수많은 사과도 해왔고 예. 또 지금 현재 구속도 돼 있는데 또 와서 뭐 하는 것이냐 이런 차원입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죠. 예. 윤석열 총장이 최근 또 한 여론조사에서 뭐 이낙연 이재명 양강 대결하면 거의 뭐 동대동 그런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이게 과연 국민의힘한테 좋게 작용할 것인가? 아직 뭐 야권 후보도 아니고 현직 총장인데. 아마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윤 총장은 예를 들어서 국정원 그 댓글 사건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자천도 당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중앙지검장 이런 것까지 했을 때는 박근혜 최순실 사건이라든지 또 적폐 사건이라든지 또 이명박의 다스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서 상당히 두 명이 구속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그 당시 우리는 굉장히 욕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검찰총장이 될 때 우리는 굉장히 디스를 많이 했는데 이 정부에서는 굉장히 최고의 총장감이라고 굉장히 칭찬하고 때려왔지 않습니까? 예. 총장이 되고 나서는 이제 보니까 아니 조국 장관 할 때는 완전히 엄정한 수사 들어가지. 예.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울산 그 선거 시장 선거라든지 기타 뭐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금융 사건 이런 걸 해서 들어가니까 그게는 상당히 여권 인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우리한테 오히려 칼날을 거기서 그런 거 아니냐 예. 이런 차원이 되다 보니까 서로의 찬반 양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